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것 탐나도 그냥 속으로만 내 것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데 너무 어이없는 눈속임을 해서 주변 사람들 뒤로 넘어지게 할 뻔한 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은 바로 제 시누이란 사람인데요. 작년에 이혼했고 현재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저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저희 시누이가 좀 그렇거든요. 철도 없고 애들 잘 챙기지도 못하고 다들 시누이를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혼을 하니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곤 가끔 들여다보기도 하고 아이들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혼 전이나 후나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집안도 개판 5분 전이고 거실 테이블엔 언제 먹었는지 모를 음료수 병과 애들 과자 봉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잘 치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집안일을 다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신우의 남편도 그 부분에 질려서 결국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 정리 못하는 것 가지고 무슨 이혼까지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신우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봐도 뜨악할 때가 있거든요. 우선 아이들 옷. 건조기를 사용하는데도 아이들 옷에서는 항상 시큼한 냄새가 났었고 아이들 목욕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떡이 지다가 기름기가 빠지는 그런 단계 아시나요? 사람이 머리를 안 감으면 기름이 끼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단계를 벗어나면 기름기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아이들을 제가 씻겨주곤 하는데 아이들도 씻는데 적응이 되질 않았는지 한번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라 치면 오랫동안 실갱이를 해야 할 정도였죠. 솔직히 저는 이건 방치이고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원래 씻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에 좋지도 않고 자기는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깨어있는 엄마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해댑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죠. 좀 치우고 살라고 애들 좀 씻기고 이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고 시부모님 그리고 동생의 남편까지 다 신우이로 훈계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정도가 너무하긴 했어요. 그 피해는 오롯이 다 아이들이 보는 거였고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아이들을 맡겠다는 건지, 그리고 신우의 남편도 아이들에게 집착을 할 만한데 신우에게 학을 뗀 건지 아니면 신우이와 얼른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없는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미숙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가여워서 좀 돌봐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왜 확실하게 먹었냐면 시어머니가 시켜서 신우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녁이었는데도 불을 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핸드폰 하나씩 쥐고 거실 소파에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 신우이 또한 안방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왜 불을 켜지 않냐고 하니 애들이 대꾸도 없고 신우이도 핸드폰 보고 있는데 뭐하러 불을 켜냐고 하더군요. 저녁 시간이면 대부분 아늑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나요? 적어도 제가 아는 친구들은 아이들 방에 꼭 예쁜 조명 하나씩은 달아놓고 혹시나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질까, 물건들의 발이 걸릴까 싶어 불을 완벽하게 끄지 않는다고 하는데 컴컴한 거실에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보는데 이건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러 청소를 좀 해주고 아이들도 실갱이를 할지언정 씻겨주고 밥도 좀 차려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거의 12시가 다 되었는데 시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어락이 망가져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고요. 시누이 말은 이랬습니다. 시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정도 된 곳인데 스마트 도어락이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요. 자기도 아파트 카페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자기네 집에 이럴 줄은 몰랐다고, 아무리 비번을 쳐도 틀렸다는 문구만 뜰 뿐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지금 이 시간에 수리공 부르면 돈 3, 40은 그냥 나간대. 이게 단종이 돼서 제대로 하는 기술자도 없을 뿐더러 12시 넘었으니까 야간 할장 붙을 거 아니야. 아, 오늘 하루만 재워줘. 내일 관리소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담당자 불러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도 되지? 아직은 밤 공기가 차가운데 아이들이 걱정돼 얼른 집으로 오라 했고 30분 안 되어서 시누이는 아이들을 이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대략 일주일 정도 시부님과 남편이 나서기 전까지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되고 마는데 아이들은 피곤하다며 쉬지도 않고 바로 잠을 자겠다 하더군요. 분명 바깥에서 떨었을 텐데 그리고 살짝 감기 기운도 있어 보여서 샤워까진 아니어도 양치질이나 세수 손 발이라도 닦아야 할 것 같은데 징징대며 짜증을 내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떠나가라 할 정도로요. 더 뭐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 혹시나 시누이나 아이들이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들까 봐서 그날은 그렇게 재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안 씻는 건 기본인 아이들이었으니까 이러기 낫겠다 싶었죠. 다음날 일찌감치 아이들 먹을 거리 준비해놓고 저는 제 일터로 나갔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나 보다 싶었죠. 관리소에서 기술자를 파견했을 것이고 그리고 브랜드 있는 나름 좋은 아파트였기에 그런 프로세스가 잘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 식구가 불을 안 끄고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도어락을 못 열어서 멀쩡한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시누이 식구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상태로요. 오늘 기술자가 도착을 안 했답니다.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저희 집에서 묵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하룻밤 더 자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은 저희 집 안방 침실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게다가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하물며 아이들은 팬티바람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지 테이블엔 일회용 용기들이 그대로 있었고 음식물들이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누이는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들 벗어놓은 옷을 좀 빨아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더 묵어야겠다고요. 난리가 난 집안을 보는데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시누이인데 도어락을 뜯어서라도 집에 가라고 말할 입장이 못 되었으니까요. 꾹꾹 눌러 담아 어지럽힌 것들을 정리했고 그것만 정리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청소가 다 끝나고 나니 남편은 돌아왔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동시에 보고 있는 시누이를 보며 남편은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하며 기숙사가 도착을 안 했다고 내일 아침엔 온다고 했으니 오늘 하루만 더 묵어야 할 것 같다고 했고요. 우선 남편은 집안꼴 엉망이 된 걸 보진 못했으니 별 생각 없이 참 신기하다. 왜 문을 못 여는 것이냐고 혼잣말을 했고 저만 속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이니까. 내일은 도어락이 열릴 테니까. 만일 내일도 기술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참자, 참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도어락 기술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출퇴근을 하는 저는 집에 돌아오면 시누이와 아이들이 어지럽힌 집안을 청소하느라 진땀을 뺐었고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도어락이 뭐가 문제기에 그리고 그 기술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아직도 오질 않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라는 티를 내는 거니까요. 남편도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자기 누나니까 그리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내일은 되겠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는 꼴이 너무하니까 그리고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너무 무례한 듯 싶기도 했고 저를 파출부 부려먹듯 그리했었거든요. 막 이것저것 다 열어보고 사생활 공간인 안방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고 하루는
아이들이 아니라 시누이가 안방 침대에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 답답했고 이건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란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 단축 근무로 저는 오후 4시면 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 시누이와 아이들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녹초가 되었던지라 남편이 직접 경험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 누나가 지금 이 지경이니 얼른 해결을 해라라는 암묵적인 시위를 하는 거였죠. 일부러 남편이 퇴근을 하는 시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날 결국 일이 터졌죠. 퇴근할 때마다 말끔하게 치워진 집안만 봤던 남편은 그날 뒤집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냐고. 퇴근을 했을 때 집안이 깔끔해서 누나가 적어도 동생 집인의 양심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도어락도 뭔가 수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옳게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집안 꼴을 그 집 꼴을 만들어 놓으면서까지 안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 기술자라는 사람들 연락처를 달라고 신우에게 고함을 쳤죠. 아이들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도 천연덕스럽게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교육상이 당연히 좋지 않을 듯 싶어 우선 애들을 작은 방으로 옮겨놓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날 시부모님 다 오셨고 시누이 도어락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 알게 되었고 남편 미칠 듯이 화가 나 도어락을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시어머니한테 시누이 등짝 맞고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정신 차리지 않을 거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누이 꼬라지 미우니 손주들도 밉다고 손주들도 너무 미워진다고 심하게 말을 하셨고요. 남편은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미친 행동이라고 했고 이러니까 누나가 이혼을 당한 거라고 그리고 책임도 못 질 아이들은 왜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애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것이냐고 그동안 훈계하고 달래고 했었던 식구들이었는데 모두 다 시누이에게 달려들어 심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기 좀 죽을 만한데 시누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도어라 고장 안 난 거 사실이고 그냥 여기서 눌러 살고 싶었답니다. 청소도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밥도 다 차려주고 애들도 보살펴주는 저란 사람이 있어서 그냥 눌러 살고 싶었대요. 언제까지? 세심하게 계획 세우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냥 버틸 수 있을 때까지요. 나가라고 할 때까지 도어락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할 때까지 그냥 있으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너만 좋은 집에서 깨끗하게 사냐고. 내가 잘 못하는 거 알면 네가 먼저 같이 살자고 할 순 없었냐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애들인데 왜 다들 자기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이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성씨를 따지고 외가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입장에서 외가인데 외가의 대를 이어줄 장손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시누이는 자신의 아이들을 우리 집안의 장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 격노하셨고 당장 나가라고 꼴보기도 싫다 했고 아이들 또한 다시는 보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죠. 제일 불쌍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아직 철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린 시누이 밑에서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미 성인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 남편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보고 싶지 않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가 얼른 나가라고 두 번 다시 눈에 띄지 말라며 짐을 챙기라 했는데 시누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비번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안 들어가서 모르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아, 비번을 모른다고? 우리 집에 며칠 있었다고 그새 비번을 까먹었다고? 까먹었어. 나 원래 머리 나쁘잖아. 그래서 공부도 못했고 이혼도 당했고 뭐 어쩔 건데 나랑 우리 애들 길거리에 쫓아낼 거야? 아, 그렇게 해, 그럼. 니네 안문에 종이짝 깔고 거기서 지낼 테니까. 와, 누나 정말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애들도 다 들어. 애들이 모를 것 같아?
누나 이렇게 진상 부리는 거 애들도 다 한다고. 애들이 배울까 겁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우리 집안 장손들을 나한테만 맡겨놔. 같이 키우면 되잖아. 애들 교육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들 참여를 하라고. 그래. 애들이 뭘 보고 크겠어? 어른들이 다 자기 엄마만 잡아대는데 애들이 정말 뭘 보고 크겠냐고. 아, 좋아. 나 그럼 도어락 부셔버린다. 정말 비번 모른다. 이거지? 너같이 쫌생이가 도어락을 부셔버린다고? 헐, 해봐 어디 한번. 그거 부셔버리면 30만 원 넘게 나오거든? 생돈 한번 날려보던지. 해보라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어디서 통하지도 않은 협박질이야. 남편은 집에 있는 망치와 송아기를 챙겼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시누이 아파트에 가서 결국 도어락 부셔버렸습니다. 도어락 부셨으니 문 열렸다고 도둑 들기 전에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고, 도어락 비용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처 어지럽히게 한 값으로 퉁치자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시누이는 엄청 화를 내면서 정말 부셔버리면 어쩌냐고 막 짜증내며 애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어락 부신 그 아파트에 들어간 시누이는 한 달째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남편도 시부님도 뜻이 워낙에 강경한 편이라 저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시누이 아이들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셨거든요.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솔직히 시누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좀 못된 올케일까요? 결국 이렇게 일을 번지게 만든 장본인인데 그냥 넘어갈 걸, 그냥 좀 참아줄 걸, 이제와 후회한다 하면 좀 속보이는 짓일까요? 솔직히 조금 괴롭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